오늘 준비한 미제 사건 콘텐츠는 비교적 최근인 2009년에 벌어졌던 의문의 실종 사건으로 아직까지 그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실종된 피해자 역시 가족들의 곁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사실 이 사건은 수사 당시 피해자의 실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었던 유력한 용의자가 존재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종 사건 중에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러나 이런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피해자의 증언 혹은 시신 등과 같은 입증 가능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2019년 현재까지 장기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한 국수가게입니다. 인근 주민뿐 아니라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방문할 정도로 상당히 높은 인기를 자랑하던 음식점이었습니다. 실제로 해당 업소는 3,000원 금액의 국수로 연매출 1억 원대 이상이라는 놀라운 수입을 기록하고 있었고요. 맛집만을 소개하는 TV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유명한 곳이었다고 해요. 이 국수 가게를 운영하던 사장은 김춘자라는 이름을 가진 53세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연중무휴로 부지런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365일 내내 지각 한 번 하지 않을 정도로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국수 면을 뽑거나 육수를 끓이는 등의 고된 작업에도 늘 솔선수범했고요. 언제나 직원들보다 먼저 출근해서 가게 문을 여는 재미로 하루를 시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2009년 5월 19일이었어요. 이 김 씨의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던 남자 직원 한 명이 평소보다 조금 출근을 빨리 했던 날이었습니다. 평소하고 다름없이 가게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문을 열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본인보다 조금 더 이른 새벽에 출근해서 평소였다면 국수를 뽑고 있었어야 할 사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던 겁니다. 기계도 켜지지 않은 채였고 육수통까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원래대로였다면 이미 수십 인분의 육수가 끓고 있었어야 하는 상황이었죠. 평소와도 너무 다른 풍경에 의문을 가졌던 직원이었지만 가게 문 앞에 세워져 있는 무쏘 차량이 분명히 김 씨의 것이 확실했습니다. 그는 사장님이 부족한 재료를 사러 나갔거나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잠시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출근을 마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영업 준비를 시작했는데도 그 이후에 또 손님까지 밀려 들어왔는데도 사장은 계속해서 돌아오지 않았고 가게 문을 닫을 때까지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거죠. 그날 이후 경찰서에는 김춘자라는 여성의 실종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곧바로 수사가 개시됩니다. 자, 이분이 당시에 실종된 국수집의 여사장님 김춘자 씨입니다. 우선 경찰은 실종된 김 씨의 가족과 직원들의 증언을 토대로 그녀의 행적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귀를 기울였던 것은 이 실종 당일 가게에 가장 먼저 출근했던 사람, 이 남자 직원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출근 직후에 가게 안에 없는 사장을 찾기 위해서 밖으로 자신이 나갔었는데 그때 무쏘 차량을 봤다고 했어요. 이 무쏘 차량이 김 씨의 차량이죠. 근데 이 차량이 조금 이상했다라는 말을 꺼내놓습니다. 사장님의 평소 운전 습관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남자 직원의 말에 따르면 김 씨는 평소 차량의 앞바퀴가 가게 방향이 아닌 도로 쪽으로 나 있는 형태로 주차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날 김 씨의 차량 앞바퀴는 가게 방향인 인도 쪽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마치 김 씨가 아닌 다른 사람이 주차를 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였죠. 더불어 그는 김 씨가 매일 들고 다니던 한 물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것은 그녀의 검정색 배낭이었어요. 김 씨의 자녀들은 평소에 그녀가 자신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물건들을 이 검정색 배낭 안에 항상 넣어서 다녔다고 했습니다. 현금, 지갑, 보험, 서류, 액세서리 이런 귀중품들을 가방에 넣어 다녔던 거죠. 수사 결과 그 가방은 가게 안이나 차량, 그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처럼 어디론가 사라진 것이죠. 평소에 그녀는 아주 성실했고 딱히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도 아니었기 때문에 원한이나 보복에 의한 사건일 가능성은 아주 적었습니다.
따라서 경찰은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는 CCTV를 분석해서 혹시 수상한 사람이 있나? 혹시 뭐 수상한 정황이 있나? 이런 것들을 조금 조사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 결과 이 실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 한 명의 사람이 그들의 포위망 안에 들어왔죠. 18일 밤, 그러니까 남자 직원이 김 씨의 실종을 알아챈 전날, 그 전날에 녹화된 CCTV 영상에 김 씨가 국수를 올린 큰 쟁반과 자신의 검은색 배낭을 들고 차량에 올라서 가게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담깁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게를 나선 지 몇 시간이 지난 19일 새벽 1시 40분경에 그녀의 차량이 다시 가게 앞으로 들어오는 장면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내린 사람은 김 씨가 아니었습니다. 사진 보이시죠? 차량 안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으로 보이는 한 명의 남성이었어요. 키는 약 170cm 정도가 됐고 체격은 꽤나 우람한 체격이었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차에서 내려서 국수 가게의 문을 열어두고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직원의 추측대로 차를 주차한 사람이 김 씨가 아니었던 거죠. 이 남성이 어떤 방식으로든 김 씨의 행방과 연관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경찰 또한 곧바로 국과수에 해당 영상을 보내서 보다 자세한 분석을 의뢰했어요. 당시에 이 남성이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영상의 화질이 너무 흐릿하기 때문에 윤곽만 확인할 수가 있었죠. 객관적인 식별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불행하게도 국과수에서 돌아온 대답은 확인 불명 판단이었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봤을 때 좀 예상 가능한 결과였죠. 이런 거리, 각도, 화질로 봤을 때 이 남성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낙담했지만 곧이어 CCTV를 시청한 김 씨의 자녀들의 증언을 통해서 이 영상 속의 남성과 비슷한 인물을 찾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김 씨의 아들이 이 CCTV를 딱 보자마자 이 남성이 누구일 것이다 라고 신원을 유추했어요. 걸음걸이, 풍채 이런 걸로 봤을 때 이 윤곽이 당시에 트레일러 기사로 일하고 있었던 강모 씨일 것이다 라는 강력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한 거죠. 강모 씨가 누구냐면 이 김 씨가 운영하고 있는 국수 가게의 단골 손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녀가 실종된 이후에 가게에 찾아와서 그녀의 행방을 걱정해주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랬던 강 씨가 어떤 식으로라도 이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상당히 끔찍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경찰은 곧바로 강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서 수사를 이어갑니다. 강 씨는 CCTV 속의 남성이 자신이 맞냐라는 경찰의 질문에 강력히 부인을 했죠. 사건 당일에 나는 이른 새벽부터 일을 하려고 트레일러를 운행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실제로 그의 핸드폰 통신 기록과 운행 기록을 조사를 해봤더니 새벽 내내 경상남도 여러 곳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알리바이가 입증되는 것처럼 보이죠. 실제로 경찰이 강 씨의 이동 동선을 따라서 그 일대를 샅샅이 수색을 해봤지만 어떤 수상한 점도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아들과 딸은 이 영상 속의 남성이 강 씨이고 그가 김 씨 실종 사건의 가해자다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주관적인 증언은 절대적인 입증 효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무효화가 됐고요. 이 영상 속의 남성이 누구였는지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추측만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이후에 밝혀진 강 씨의 수상한 행적은 그에게도 일말의 혐의점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어떤 게 있었냐면 사건 당일에 실종된 김 씨의 국수가게 인근에 위치한 주유소의 CCTV에 뭔가가 찍혔어요. 이 김 씨의 차를 몰고 있었던 강 씨의 모습이 찍힌 겁니다. 트레일러를 운행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왜 갑자기 김 씨의 차량을 운전했냐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이 촬영된 시각이 김 씨가 자신의 차를 몰고 가게를 빠져나간 시간으로부터 약 3시간 뒤에 녹화된 화면이었습니다. 강 씨가 근무를 하기 시작한 시간과도 어느 정도 공백이 있는 시간대였기 때문에 영상 속의 남성은 강 씨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 씨의 말에 의하면
자신과 김 씨가 남몰래 연인 관계를 유지해오던 사이였기 때문에 내가 부탁을 받고 대신 기름을 넣어준 것일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경찰 측에서는 이 말의 진위 여부를 따지는 일은 상대방의 증언이 없는 한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죠. 하지만 수상한 점이 또 발견이 됩니다. 바로 이 강 씨의 트레일러 안에서, 이 트레일러 운전을 했다고 했는데 이 트레일러 안에서 혈흔이 여러 점 발견이 된 거예요. DNA 검사를 했겠죠. 그리고 예상대로 그 혈흔은 김 씨의 것으로 밝혀집니다. 이건 진짜로 확실한 증거죠. 하지만 이 역시 같은 이유로 명백한 물증으로서의 효력을 다하지 못하게 됩니다. 강 씨는 그 혈흔이 차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던 도중에 김 씨가 흘린 코피라고 증언을 한 거죠. 혈흔의 양이 상당히 소량이었기 때문에 경찰은 딱히 이 말에 반박할 수도 없었다고 해요. 혈흔이 조금만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안 좋은 일에 관련된 증거라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끝일까요? 혐의점은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입출금 기록이 하나 발견이 돼요. 김 씨가 매월 5천마령가량의 큰 돈을 11개월에 걸쳐서 강 씨의 통장으로 입금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실종되기 직전에 통화했던 사람 역시 강 씨로 밝혀집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강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는 일에 별 무리가 없어 보여요. 뿐만 아니라 연이어 제보가 한 가지 들어오는데 이 제보가 경찰에게 더욱더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제보자가 익명의 택시기사였어요. 그는 자신이 사건 당일에 김 씨의 국수가게 앞에서 사람을 태웠었다라고 했고 그 사람이 강 씨였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날 가게 앞 CCTV에 찍힌 이 남성이 강 씨라는 사실, 그리고 김 씨의 무쏘 차량을 운전한 사람도 강 씨라는 사실을 명백하게 입증하는 내용이었죠. 만약에 증언의 거짓됨이 없다면요. 하지만 이와 같은 정황과 증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고 맙니다. 그리고 유령 용의자로 지목되었던 강 씨에게 내려진 형벌은 차량 관련 위법 혐의만을 적용한 징역 1년이었습니다. 살인 혐의까지는 기소 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거죠. 실종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녀의 사망을 단정 지을 수도 없었고 혈흔을 제외한 물증의 부재가 해당 판결의 사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래도 이 사건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녀는 그날 밤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사실 판명이 되지 않은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고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의문점이라는 것을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상 우리는 강 씨에 대한 의심을 쉽게 거둘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가 김 씨 실종 사건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실종된 김 씨가 국수를 담은 그릇을 가지고 차량에 탑승했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혹자는 이 국수를 강 씨에게 주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일리 있는 얘기죠, 충분히. 하지만 그 국수의 주인 또한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죠. 가게 앞 CCTV 속 남성의 신원이 정확하게 판별되기만 했어도 그녀가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자, 강 씨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들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강 씨는 주로 자영업을 하는 식당과 술집을 돌아다니면서 트레일러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라는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돈을 투자하지 않겠다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땅에 생매장해버리겠다라는 식의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잘한 혐의로 이미 교도소에 수감이 되는 전과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좀 악질적인 사람이었던 거죠. 더불어 김 씨에게 돈을 갈취했던 때는 그가 도박으로 인해서 거액의 돈을 잃은 시기와 맞물렸다고 합니다. 강 씨는 당시에 꽤 큰 금액의 도박빚에 시달리고 있었고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김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억 원대의 매출을 자랑하는 식당을 운영하는 여사장은 강 씨에게 아주 적합한 사기 대상이었을 수 있죠.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요, 이 강 씨가
김 씨를 단순 사기의 대상이 아닌 살해 유기 대상으로 보았을 거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합니다. 강 씨를 만나기 직전에 김 씨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가게를 확장한 뒤에 자신의 명의로 된 집을 마련할 계획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마침 그 시기에 강 씨가 투자를 통해서 사업 부지를 확보하라는 명목으로 그녀에게 접근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이 꽤나 자주 만났었다고 합니다. 18일 밤에 직원들이 가게에서 누군가에게 줄 과일을 깎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목격한 것으로 미뤄봤을 때도 그날 만나기로 한 사람 역시 강 씨가 아니냐라는 주장이 지배적이었죠. 이렇게나 많은 의문점들이 제기가 됐지만 당시의 판결은 이미 확정된 상태였고 강 씨는 그에 따라 1년을 복역합니다. 그는 만기 출소 이후의 인터뷰에서 난 너무나 억울하고 괴로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찰과 검찰에게 압박 조사를 받았던 게 너무 억울합니다. 말도 못해요. 내가 김 사장에게 빌려준 돈도 아직 다 못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강 씨는 자신이 김 씨에게 돈을 빌리기는커녕 오히려 그녀가 자신에게 돈을 빌려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방송에 나가게 됐죠. 하지만 해당 발언이 담긴 방송이 나간 직후에 제보가 한 가지 더 들어옵니다. 자,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요. 그 당시에 강 씨와 함께 근무를 하면서 지냈다는 익명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신분을 철저하게 비밀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그날의 한 가지 기억을 꺼내놓습니다. 그 형이 이상하게 새벽에 들어오자마자 샤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사람이 아닌데 평소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죠. 19일 새벽, 그러니까 김 씨가 실종된 날이었죠. 강 씨와 함께 이 트레일러 운송 일을 하고 있었던 3명의 기사들이 있었는데 이 3명의 기사들이 일을 마치고 근무지로 복귀를 합니다. 그 중에 2명은 각자 집으로 돌아갔고 이렇게 제보를 했던 이 제보자가 당시에 근무지에 남아서 잠을 청했다고 해요. 하지만 뒤이어 근무지로 들어온 사람이 1명 더 있었죠. 바로 강 씨였습니다. 이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새벽에 강 씨가 근무지로 들어오자마자 찬물로 샤워를 하고 세차까지 마쳤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새벽은 찬물로 씻기에 상당히 쌀쌀한 날씨였고 이 강 씨의 돌발적인 행동이 동료의 의심을 사기에 충분했던 거죠. 강 씨는 그날 자신은 그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새벽 내내 트레일러를 몰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것 같이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그는 18일부터 19일 새벽까지 자신의 근무지로부터 경남 김해, 사천을 거치며 여러 장소를 옮겨 다녔습니다. 근데 여러분, 경찰이 강 씨의 행적을 어떻게 이렇게 자세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바로 그의 통신 기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이동 내내 22번이나 통화를 합니다. 누구와 어떤 내용의 전화를 했는지 이게 정확히 공개된 바는 없지만 전문가들은 만약 그가 정말 차 안에서 몹쓸 짓을 하고 이후에 범행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움직였다면 사건 정황상 이거는 혼자 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공범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역시 유추에 불과했고요. 동료의 증언 역시 김 씨의 실종이 강 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해내지는 못했죠. 강 씨는 2016년 4월부로 만기 출소한 후에 현재까지도 김 씨의 실종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건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지만 2가지 정도의 여담이 있어서 마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알게 모르게 이 강 씨를 도와서 김 씨를 살해했다라는 공범의 존재에 대한 소문들이 좀 퍼지고 있었다고 해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사람이 누구였냐면 강 씨의 동거녀였습니다. 강 씨가 문맹이었어요. 글을 못 읽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의 금전 관련된 업무 중에 상당수를 이 동거녀에게 의존을 해왔었다고 해요. 강 씨에게 사기를 당했던 피해자들은 물론 이 김 씨 역시 강 씨하고 금전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강 씨하고 직접 접촉한 경우도 있었지만 그의 동거녀와도 꽤 자주 거래했던 정황이 포착이 됩니다. 강 씨의 동거녀를 찾아가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답변은 얻지 못했다고 해요. 자,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릴 여담은 강 씨가 이 자신의 고향에 땅을 하나 가지고 있었거든요. 밭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좀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는데 사건이 터지고 나서 직후에 허허벌판이었던 그 밭에 갑자기 비닐하우스가 세워졌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축사를 짓는 등 땅에 대한 용도 변경이 상당히 신속하게 이뤄졌다고 합니다. 한간에서는 어쩌면 이 사건의 확실한 증거가 무엇인지는 알고 계시죠? 이 사건의 확실한 증거가 이곳에 묻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떠돌기도 했고요. 그 밭을 관리하던 강 씨의 친형에게까지 의심의 눈초리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동생의 행적에 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을 내놨죠. 지금까지 살펴본 사건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종자는 있지만 그 사람이 사망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력한 용의자가 있어도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사건입니다. 정황상 의심되는 부분은 많지만 강 씨의 범행이 확실하다는 것을 함부로 단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과연 국수가게 여사장 김 씨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그날 그녀가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미제 사건은 김해 국수집 여사장 실종 사건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